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우리 계좌만큼은 기분 좋은 빨간불로 물들여보고 싶은데요. 먼저 달달한 투자 포인트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달달한 포인트입니다. 제조업 침체는 지속되고 있고 차익 실현 매물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로존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미증 시도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다시 재반등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최근에 6월 동안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이 구간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제니트 옐런 재무장관의 낙관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 마감을 했죠. 지난주 발표된 유럽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3.6으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자, 미국의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또한 46.3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유럽도 미국도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어서 침체 위험은 아직 낮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의 몇 안 되는 제조업 국가인 독일의 제조업 지수 또한 41로 10개월 연속 수축 국면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는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니트 옐런 재무장관은 노동시장의 회복력과 또 물가 상승률 둔화를 확인을 했고 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밝혔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또한 온다던 침체는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이런 기사를 통해서 월가가 작년 말부터 주장하던 침체에 대한 의견을 굽히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월가 금융사들은 시기가 늦춰지고 있을 뿐 침체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연설에 나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요. 연내 2번 추가 인상은 매우 합리적인 수정이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했지만 7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지표를 보고 선택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번 주 발표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앞으로 발표될 매크로 지표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미국 증시 대비 약한 흐름을 이어갔던 국내 증시는 오늘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자, 외국인들 또한 매도했던 물량을 걷어들이면서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수급 역시 오늘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SK그룹에 대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루닛이 그 AI 솔루션이 일본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비스토스가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루닛, 그리고 큐렉소, 인피니트 헬스케어, 뷰노, 딥노이드와 같은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각된 흑연 관련주, 흑연대랑 관련주들 또한 오늘도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보가 3일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신진 SM이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산 솔루에타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 현대건설의 그 사우디 6.5조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건설 우선주, 그리고 현대건설, HD, 현대건설 기계와 같은 이러한 현대건설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모두 시가를 이탈하고 음봉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윗골이 또 크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진정되기는 했지만 주말 때 있었던 러시아 반란 이슈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RBK 그룹이 상승이 두드러졌지만 지금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에서는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달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지오 엘리먼트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테마 동향 정리해 드리겠고요.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S&P 500의 멀티플은 19배에 달하고요. 빅테크들은 전체적인 시장보다 45%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관련주들이 받았던 프리미엄이 50% 수준이었던 부분을 감안을 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수준이긴 하지만 기술주가 금리와 연동됨을 감안을 한다라면 투자자들이 아닌 경제학자들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이 지금 수준에서 버티거나 더 상승을 한다면 급격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견조한 조정이든 급격한 조정이든 일부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 전반적인 체크 받아봤고요. 대응 전략으로는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나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라면 짧게 잡고 수익도 계속해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어떤 섹터 공략해볼지 오후장 달달한 공략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 섹터입니다. 공교육 관련주고요. 지난주 후반에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던 테마죠.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도 많았고 추가 상승소 나오면서 쉬어갈 줄 알았는데 이 테마를 들고 나와주신 이유, 아직까지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 수능과 관련된 그 킬러 문항 배제 뉴스가 나오면서 교육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죠. 지난 19일에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를 하고 또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 기법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죠.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은 초고난이도 문항이고요.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킬러 문항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이러한 판단 하에 이를 막고자 킬러 문항을 제거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당장 5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은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교육계까지 좀 혼란에 빠진 상태인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고 총 12년을 대학 수능에 하나만을 바라보고 지낸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은 시험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형식 같은 것을 4년 전에 공표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떤 방법이 맞다 틀리다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러한 이슈가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 이슈가 지속된다라면 당연히 교육 관련주로 관심이 집중되고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오늘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사교육 시장과 관련해서 다음 달 6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과태료 부과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자, 100년지 대개인 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공교육 강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교육 관련주 중에서도 공교육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교육 관련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 상당히 많잖아요.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위원님께서 골라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유비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비온 체크해드릴게요. 유비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유비온이라는 종목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ICT 기술을 접목해서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에듀테크 전문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오프라인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교육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에듀테크 전문 기업으로 2000년 금융교육 이러닝 서비스 브랜드인 와우패스를 런칭하면서 창업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조절 발언이 나왔죠. 수능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도 있고요. 또 교육부도 또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수중해서 출제하지 않겠다. 철저히 공교육 교육과정 위주로 개편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공교육 관련주들 위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유비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유비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교육 관련주로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가 최근에 시장에서 공교육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항상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테마가 형성될 때 과거에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도 분명히 시세를 다시 주는 경우도 많지만 다시 그 테마에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시세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유비오는 새롭게 테마주로 편입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가 2,5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최근의 고점이죠.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는 1,7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하시면서 단기적인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유비온입니다. 위원님께서 목표가 2,500원으로 설정 주셨는데 지금 2,300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 2,15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저점이죠. 2,100원, 2,15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빠른 시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이탈을 한다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100원이나 2,150원대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유비원 알아봤고요. 이제 종목 AS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엑스게이트 AS 받아볼게요. 6월 2일에 주셨던 종목이고 바로 다음 날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상한가 터치가 나왔는데 워낙에 수익을 단기간에 67%라는 큰 수익을 챙긴 종목입니다. 엑스게이트는 여기서 정리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변곡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SK텔레콤 등과 그 양자암호통신 VPN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26일부터 오늘 29일까지 양자과학기술행사 퀀텀코리아가 개최가 되면서 양자암호 관련주 중에 엑스게이트가 대장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3사의 경우에는 또 2030년이면 대초 시장의 글로벌 양자암호의 패권 경쟁에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양자암호 통신이나 양자 센서 기술 성숙도는 세계 수준의 한 80에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죠. 이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 5,500원 라인을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양자암호 관련 이벤트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부터 양자암호 관련 이벤트가 퀀텀코리아가 진행이 되는 만큼 그 관련 이슈로 상한가 터치하고 윗골이 달리고 밀리고 있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5,500원 라인을 이탈한다라면 매물이 강하게 출회될 수가 있고 이 5,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조정을 주더라도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로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나중에 또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AS 받아볼 종목은 딥노이드입니다. AI 의료계기 관련주 정말 어디까지 관심이 계속될까 궁금한데 딥노이드도 V자 반등하면서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14,000원대 돌파하면 추가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14,000원대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 국내 유일의 플랫폼 기반 의료 AI 업체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렸고요. 또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엑스에서 열리는
또 이러한 국토교통부 대전에서 동사가 그 한국공항공사와 공동 개발한 한국기업 보안 고도화에 대한 이러한 보안 솔루션을 또 선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관련해서 또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가상으로 14,0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라면 조금 더 강한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윗꼬리가 달리고 14,000원 아래로 종가상 마감을 한다라면 조금 더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른 2, 3일 안에 14,0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라면 조금 더 강한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혹은 조정을 준다라면 이 하단이죠. 12,0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딥노이드는 단기 관점에서 12,000원대 지지, 14,000원 돌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